오랫동안 종주국을 자처하던 청나라는 청일전쟁 패배 이후 완전히 세력을 잃었으며 그 후 무력으로 조선을 짓누르던 일본은 러시아의 견제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었다. 아간 파천을 통해 러시아의 힘을 빌어 청나라와 일본의 간섭을 벗어나 조선을 압박하는 세계 열강들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던 고종에겐 왕권을 회복하고 독자적으로 개혁을 주도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 열쇠는 칭제 건원. 곧 고종이 황제가 되고 조선을 황제국으로 격상시켜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제 즉위와 독자적인 연호 제정을 요청하는 상소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독자적인 조선의 연호를 제정하시옵소서. 우리 조선은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할 이유가 없사옵니다. 황제의 즉위 또한 유하여 주시옵소서. 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중국을 향한 사대주의에 빠져있던 전직 관리와 유학자의 반발은 거셌다. 명나라, 청나라는 예로부터 조선과 군신이 관계이었고 청나라는 천자의 나라이옵니다. 그리하여 제후국인 조선은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해 왔던 것이옵니다. 우리 조선이 천자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천하의 명분이 문란할 것이옵니다. 연호는 청나라의 광선을 사용함이 옳사옵니다. 천자의 질서를 부디 지켜주시옵소서. 전하! 천자와 천자국이 무엇이기에 이들은 그토록 반대했던 것일까? 사실 천자 제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면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천자는 하늘이 주었지만 모든 하늘이 나에게 그 권력을 줬다라고 해서 황제만이 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모든 땅을 다스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만이 천자라는 이름을 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호 제정을 반대하는 신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종의 의지는 단호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군신 관계를 맺은 것이 고려 이후부터이거늘 이제 청국이 일본에 패하였는데도 중국과의 군신 관계를 운운하는 것은 어떠한 의도인가? 우리가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는 것은 하늘이 준 것으로 나라의 자주를 이룩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오나 소중하의 나라에서 황제를 칭하는 것은 망령되이 스스로 높이는 행위이며 연호를 제정하는 것은 천자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로 대명천지에 없었던 일이옵니다. 다물라! 대명천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가? 대명천지라 하면 명나라의 하늘과 땅을 말함인데 조선의 백성이었지 대명천지를 운운하는가? 그대는 누구의 백성이며 누구의 신하란 말인가? 하오나 전하! 나라에서 연호를 정함은 연대를 기록하자는 것이요 천하와 더불어 믿음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높이 부르고 오래도록 밝혀보여야 한다. 이는 반대가 흘러도 결코 변할 수 없는 법이다. 우리는 이미 고구려 이전부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고 고구려 광개토 태왕께서도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고려 태조께서도 천수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우리가 명나라로부터 연호를 받은 것이 공민왕 때의 일이다. 천년의 세월도 흐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연호를 다시 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1897년 8월 15일 고종은 연호를 친일 내각에 의해 만들어졌던 건양에서 광무로 바꾸고 다음 날 이를 반포한다. 건양이라는 연호 제정은 일본의 간섭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다. 따라서 연호를 광무로 새로 제정한 것은 중국이나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겠다는 고종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었다. 연호를 광무로 바꾸자 고종은 황제국에 걸맞게 왕후를 황후, 세자를 황태자로 부르도록 했으며
을미사변으로 시해된 왕비는 명성황후라 추존한다. 근대화된 문명 또 세계화된 문명도 적극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한제국기 고종 황제의 그 사진이나 어진 이미지를 보면 전통 그 황제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완전히 근대화된 근대 계명군주의 모습을 띠고 있는 이미지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복을 입고 훈장을 차고 머리를 짧게 자르는 그런 이미지는 전통 이미지가 아니고요. 근대화된 문명화된 그 계명군주의 이미지지요. 그래서 고종 황제 대한제국기 때는 전통과 현대 그런 걸 저희가 그 구본 신참 또는 법고 창신이라고 하는데요. 고종은 전통의 힘, 역사의 힘뿐만 아니라 근대 문명도 같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종이 황제가 된 후 그 면모는 경운궁에서도 나타난다. 경운궁의 정전으로 각종 중요한 국가적 의식을 행하던 중화전이 그곳이다. 다른 궁궐에는 봉황이 있으나 중화전 답도에는 우리 궁궐 중 유일하게 2마리의 용이 새겨져 있다. 대한제국 출범 이후 지어진 건물이기에 황제를 상징하는 용으로 장식한 것으로 경운궁은 조선의 정궁이 아닌 대한제국의 정궁이 된 것이다.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하자 황제로 등극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고종의 최측근인 왕족 이채영을 시작으로 제야 유생과 관리들이 역사적 전통과 고종의 지적을 근거로 황제에 오를 것을 상소한다. 그러나 이때의 논의는 고종의 윤허를 받지 못한다. 고종은 주변국의 상황과 국내외 정세를 살피며 능동적으로 황제 즉위를 준비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종이 황제 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천제를 지내기 위해 황구단 건설을 추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황제 국가의 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호를 바꾸고 연호를 제정한 다음 천상의 황천상제께 천제를 지내기 위한 천달, 즉 환구단을 만들어야 했다. 황제의 나라에서 행하던 제천의례를 행하는 것, 그 격에 맞추어서 이제 대한제국 선포하면서 황제의 나라로서 이제 제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조선 왕조에서 했던 그 정묘제라든지 사직단대는 계속 이어가지만은 환구단을 설치해서 황제가 하늘의 신과 직접 교감을 하면서 이제 제천 행사를 한다. 따라서 이것은 이전에 이제 왕국의 어떤 그 수준에서 하던 행사와는 격을 달리해서 하나의 천자국의 나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동아시아 세계 속에서 중국의 황제만이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자주국이고 독립국이고 그 중에 또 제국을 거느린 이런 황제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그 행사를 우리 대한제국에서도 이제는 자주국이고 독립국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됐다.